3월 19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2라운드가 본격화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약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여러 사안이 있죠. 우선 쟁점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관련된 건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를 즉각 소환해라. 황상무 수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반면 대통령실은 아니 공수처가 소환도 안 했는데 이종섭 국내에서 마냥 대기하긴 부적절해서 나간 거고 황상무 자진 사퇴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뭐 약속 대련 논란이 있었던 지난 갈등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분이 풀었죠. 근데 2라운드가 문이 열린 게 맞는지. 자, 용산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총선 표심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보지 않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네. 2월 달에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여당에 유리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거 이긴다 하는 얘기가 네. 많아서 거기서 약간 잘못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종섭 대사를 그래서 내보낸 게 아닌가. 근데 거기에 또 엎질러 덮친 물처럼 기름을 끼얹은 거 아니에요. 황상무 수석의 이 MBC는 잘 들어 회칼 발언이라든가 5.18에 대한 망언이라든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하면 좋은데 현장에서는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이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아우성을 하면서 이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공동선대위원장도 지금 다 그 얘기하거든요. 어저께 이거 무조건 그렇게 다 얘기를 경질해라죠. 해줬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경질을 왜냐하면 이건 자진 사퇴가 아니라 경질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이종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국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소환을 하셔야 돼요. 대사는 대통령이 소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옳습니다. 네. 글쎄요.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총선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좀 양측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서천군 화재 현장 만남 같은 그런 어떤 이벤트로 또 갈등을 봉합하면서 총선을 향해 달려갈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봉합을 하면 이번에는 완전히 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유권자들에게 심판받는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공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말이 좋아 약속 대련이지 그게 우리가 아주 안 좋아하는 그 고스톱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짜고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유권자들이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황상무 발언은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용납하기가 어려운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이종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꼭 치워놔야만 하는 것이냐.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용산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이게 들어와 있으면 또 계속해서 그 얘기가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또 리더십을 발휘할지는 이번에 한번 두고 봐야죠.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황상무 수석도 언론인 기자들 모아서 이제 만나서 뭐 본인은 농담차 했다라는 얘기인데 농담으로 전혀 적절하지 않은 얘기고 뭐 MBC는 잘 들어 그러면서 내가 정보사 출신이었는데 하면서 한 말인데 사실 이 뭐 알려진 거로는 18개월 방위 단기사병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보사 군 경력도 거짓말이라는 건데 글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단정하시기에는 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보도들이 있고 그런 뭐 평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보사 경력이 사실이 아니라면 좀 더 본인이 겁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걸 텐데. 후광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는 회칼 테러라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또 정보사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이번에는 국민을 협박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거기에 있던 사람을 협박한 거는 뭐 겁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대잖아요. 왜 하필 MBC가 잘 들어야 되냐. 뭔가 현장 분위기도 좀 그런 말 나왔을 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좀 썰렁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농담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말만 놓고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네. 네. 그럴 때는요, 농담이 더 무섭습니다. 네. 제2 유난 갈등 촉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걱정하고 있는 선거 국면에서 이종섭 대사 또 황상무 수석에게만 있는 건 아닌데 또 갈등의 단초가 되는 게 바로 국민의 미래죠. 국민의힘 미성정당 비례대표 리스트가 나왔는데 이걸 갖고 또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당위에서 헌신해온 동지들 소외된 국민의 미래 후보 공천 결과 큰 아쉬움. 그동안 많이 고생한 당직자 출신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특정 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친한 공천 표현은 납득 어렵다. 너무 한동훈 위원장 인재 영입 케이스들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철규 의원의 어떤 불만 섞인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철규 의원은 어떻게 보면 용산을 대변하는 친윤 넘어 찐윤으로 대변되고 있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의 남자 호위무사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리전 양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종섭, 황상무 이 사안을 덮기 위해서 이거를 시비를 건 거라고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비례 공천에서 그동안 국힘 쪽에서 얘기하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여성은 당연히 홀수로 다 배려가 됐지만 네. 일단은 당직자들 그동안 또 상당히 헌신해온 당직자들이 별로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 호남이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선권 때 많이 늦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대위원회에서 2명이 들어간 부분이 친한 공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확히 모르겠으나 김예재 의원이랑 인유한 비대위원장 전 네. 혁신위원장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죠? 김혜재 위원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으로 비례대표를 연속 비례재선인 거죠? 비례제를 하는 경우는 그건 당원에도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요. 네네. 그런 관행을 깨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또 국무총리실 비서관이었던 분 17번 받은 분이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래서 또 그 갖고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아마 분명히 좀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좀 시끄러운 논란이 있으면 비례 순번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지난 총선 때도 비례 대표 명단이 처음에 나왔다가 좀 시끄러우면서 한번 조정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대단했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좀 그때는 순서가 바뀔까요? 그때는 상당히 많은 조정이 있었고요. 네네. 1번 했던 사람도 뒤로 가고 그랬는데 이번 경우는 시간도 지금 하루 이틀밖에 없는 데다가 여기서 아마 문제 있던 사람을 정리하거나 그거는 예비 순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조율하는 신용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서 아마 용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례 이 명단을 보고 경로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경로 너무 자주 하시는데요. 네,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의 비례대표 관련된 이 순번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용산이 볼 때요. 그죠? 그렇다고 경로라는 표현으로 나올 사안은 아니죠. 그건 대통령이 얘기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